콘텐츠를 좀 찍어볼 예정인데요. 이제 새해가 됐고 또 이제 설날이 이렇게 왔으니까 아무래도 대학교 입학을 엄청 기다리시는 새내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작년에 새내기 캠퍼스 투어를 하면서 새내기 분들을 만나뵀을 때 홍보대사라는 단체에 관심이 있으신 새내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2학번으로 입학하시는 새내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네, 우선 그래서 저는 홍보대사를 끝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됐고요. 저는 2023년 3월에 선발이 돼서 2024년 12월까지 총 1년 10개월 좀 넘게 활동을 했습니다. 다음으로는 홍보대사 활동의 장점입니다. 장점은 사실은 활동하면서 느낀 것들이 정말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뽑아봤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는 대학생 신분이어도 홍보대사가 아니었다면 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캠퍼스 투어라든지 아니면 의전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2년간 똑같은 친구들과 함께 매주 회의를 한다든지 라는 경험들이 사실은 대학생이라고 꼭 얻어갈 수 있는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경험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홍보대사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 두 번째 장점입니다. 그건 바로 가족 같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. 사실 홍보대사라는 단체가 일만 하려고 모인 단체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친목 행사를 가지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워낙 긴 시간 동안 함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. 마지막 장점으로는 발표력이 정말 많이 늡니다. 저 같은 경우도 홍보대사 하기 전에 발표를 정말 못하는 타입이었어요. 근데 제가 발표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든 게 홍보대사 한 지 2년 차일 때 대외활동을 했었는데 그 대외활동 회식 자리에서 다른 팀의 팀원분들께서 막 발표하는 거 되게 잘 봤다. 그리고 뭐 되게 말씀 잘하시는 것 같다. 이런 칭찬들을 종종 듣곤 했어요.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홍보대사 하고 있어서 발표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대답을 하곤 했어요. 이게 캠퍼스 투어를 진행할 때 적게는 10명에서 30명 정도, 그리고 많게는 100명에서 또 200명 정도까지 저 포함해서 다른 한 명의 홍보대사 친구와 함께 2명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표하는 시간 동안 학생들과 얼마나 아이 컨택을 하고 또 그리고 학생들을 얼마나 주의 집중시키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발표력 하나는 정말 얻어갈 수 있습니다.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서류인데요. 서류는 학교마다 문항이 다르겠지만 요구하는 건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썼던 자소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네, 지금 지원 동기 파트를 보니까 제가 홍보대사를 재수했었거든요. 그래서 홍보대사 재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해가 지난 지금 또한 동간부로서 학교를 홍보하고 싶은 열정은 강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1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직접 경험한 것들과 그것들로 인해 더 커진 애교심은 제가 동국대학교 홍보대사가 되기 위한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하게 해주었습니다. 라고 썼습니다. 이 경험 쓸지 말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지원 동기에서는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별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이것도 오히려 내가 한 번 더 지원할 만큼 열정이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조금 더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별화된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소서에 녹여냈습니다. 고등학교나 대학생활 시절 가장 노력했던 경험의 파트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했던 경험과 그리고 1학년 때 연합 동아리를 잠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참여했던 공모전 관련된 내용을 썼습니다. 뭔가 공모전 내용을 쓴 건 아니고 공모전에서 어떻게 팀플을 했는지를 썼습니다. 뭔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문항에서는 뭔가 본인이 얼마나 좀 책임감 있고 또 그리고 성실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냐를 묻고 싶으셨던 것 같아서 저는 그 두 가지 경험을 녹여냈고 그 무엇보다 좀 팀 활동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는 식으로 썼습니다. 세 번째로 동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라는 질문에는 응대 능력을 썼습니다.
사실 저는 이때 1학년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경험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 경험을 녹여냈었습니다. 아르바이트 중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금 더 잘 적응하게 도와줬는지, 그리고 진상 손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내용을 썼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응대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캠퍼스 투어 및 의전 활동의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끄는 홍보대사가 되겠다라는 식의 내용을 썼습니다.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 사실 엄청 거창한 걸 바라시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지만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라는 것을 글로써 알고 싶으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실제 1화,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겪었던 2가지 일화를 경험으로서 썼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뭐 꼼꼼한 사람입니다. 뭐 꼼꼼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렇게 쓰는 것보다 꼼꼼합니다 하나만 쓰고 그 꼼꼼함을 어떻게 발휘한 경험이 있는지를 쓰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때도 이렇게 썼어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가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동감으로 활동하며 기획하고 싶은 활동이나 콘텐츠에 대한 질문은 저는 2가지로 답변을 했었어요.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인데, 첫 번째로 수능만 준비해왔을 뿐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며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수험생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싶다라고 썼고요. 그리고 2번째로는 제가 이 당시에 이제 2학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동국대학교를 다니면서 누렸던 장점들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다라고 썼습니다. 웃는 얼굴입니다. 이것도 뻔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제가 면접관 입장에서 지켜보았을 때 사실 면접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을 최대한 다 들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하나 다 토시 빠지지 않고 듣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은 뭐 메모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서류와 함께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, 그렇게 잠깐 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서 지원자분들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분이 바로 웃고 계신 분이에요. 제가 면접자일 때 받았던 질문으로서는 사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소개랑 마지막 한마디는 당연히 있었고요. 그리고 지금 기억나는 거로서는 2가지입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본인이 만들고 싶다 했던 콘텐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 주셨고요. 그리고 2번째로는 그 홍보대사니까 어쨌든 학교를 소개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동국대학교를 학교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준다면 어떻게 소개할지 직접 해보는 게 2가지 질문이었는데, 아마 제가 기억하기론 조금 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료를 한 입장이다 보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아마 근데 그런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겁니다. 별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홍보대사를 지망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추천합니다.